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부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종합 선물 세트를 내놓겠다고 공언해 시장의 기대감이 아주 컸는데요. 이 과잉 공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게 큰 줄기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승수 기자 나왔습니다. 자, 한 기자. 이번 그 부동산 대책은 참 시장에서도 좀 많이 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예. 장기 침체가 계속 이어졌고요. 이 박근혜 정부 어떤 묘수를 내놨습니까? 정부는 현재 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을 수급 불균형으로 판단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1년에 7만 가구 정도 공급되던 공공주택을 2만 가구 수준까지 줄여 점차적으로 수급을 맞추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미 착수된 물량을 감안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신규 인허가 물량은 1만 가구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에 왜곡을 불러왔다고 지적받는 보금자리 주택은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지구는 물량과 청약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16,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인데 8,000가구로 대폭 축소됩니다. 민간건설도 의무 착공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차장과 같은 부대 설치 기준을 강화해 공급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이 공급만 줄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닐 텐데요. 이 집을 좀 살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DTI와 이제 LTV를 폐지해 줄 것을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종전대로 유지가 되지요?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DTI와 LTV의 대대적인 완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수요 진작을 위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DTI를 은행에 맡기고 LTV는 70%로 확대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가 6억 원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8% 지원금리는 3.3에서 3.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여유 자금을 가진 다주택자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개정 작업도 진행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9억 원 이하 신규나 미분양 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제곱미터 9억 원 이하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됩니다. 이 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단기 보유 양도세 중과세 완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국회 벽에 막혀있는 분양가 상한제는 획일적인 적용에서 시장 상황과 지역별 수급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보완해 다시 국회 통과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 시장이 원하던 전면적인 DTI, LTV, 전면적인 완화는 없었지만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주택자의 그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은 좀 확실히 좀 눈에 띄는군요.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하우스푸어를 좀 들여다보죠. 이거 구체적으로 좀 대안이 나왔습니까? 정부는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연체가 우려되거나 단기 연체 중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프리개인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신용회복제도의 수혜 범위를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기로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하고 원금 상환 유예, 장기분할 상환 전환과 같은 채무 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정상적인 차주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하우스푸어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하고 채무 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매각 희망자에게는 리츠를 통해 매각하고 해당 주택을 임차에 거주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하우스푸어와 함께 또 문제가 됐던 것이 또 렌트푸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이 또 그 공약 중에 하나로도 내세웠는데 이거 어떤 좀 내용이 있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렌트푸어로는 목돈 안 되는 전세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것인데요. 금융기관은 수도권에 5천만 원, 지방에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임대인에게 담보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서 정부는 이자 부담분의 일부를 선납하거나 공적기관 보증을 통해 임차인 이자 연체 리스크를 방지해 줍니다. 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고 이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좀 가라앉히기 위한 여러 정책을 좀 내놓았는데 이
중요한 건 시장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현장 관계자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조금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DTI와 LTV가 대책에서 빠졌고 대책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이라는 이름대로 작은 평형 위주의 실수요자의 대책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부동산 대책 중에서는 수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한 축을 맡아줘야 하는 젊은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도 면제하며 금전적 부담을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신규주택 양도세 완전 면제도 거래 부양에 한 몫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나 분양가 상한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야당에서 부자 감세와 가격 불안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내용들이라 과연 도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을 반기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하던 리모델링 수직 증축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부는 리모델링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었다며 과거에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기존 집을 부수고 사업비를 뽑을 만큼의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기존 집을 잘 고쳐서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 먹거리 부족에 시달리는 건설사에 새로운 먹거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 반응은 실망과 기대감이 엇갈리고 있다. 이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때문에 참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새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또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한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